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사연을 많이 듣는데 저에게도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게 분가한 정말 황당한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랑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를 통해 만나 연애 3년 정도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랑을 만나기 전에도 다른 사람도 만나봤었지만 한 번도 연애 기간 동안 사귀는 남자의 부모를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과 연애하는 동안은 우연히 한번 신랑 부모님을 보게 되면서부터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자꾸 봐서 정이 들어서 그런지 시부모님들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저도 그분들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저를 이뻐해 주시니까 저도 왠지 부모님 같았고 그분들이 좋더라고요. 처음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시부모님들께서는 몇 년 정도는 함께 합가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너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 잘 생각해. 그리고 연애 때 좋던 분들도 함께 살면 아마 달라질걸? 친정은 가까울수록 좋다고 하고 시댁은 멀리 할수록 좋다고 하던데 너는 어떻게 반대로 하려고 하니? 너 괜히 합가해서 살았다가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결정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귀를 기울일 걸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연애 때 보았던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때는 미련하게도 함께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합가를 허락을 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쪽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한다고 해도 퇴사할 생각도 없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고도 꾸준하게 계속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렸나 봅니다. 합가에서 살 집은 단독주택이었고 2층 건물이었거든요. 그 집에서 저희는 2층을 썼고 시부모님들은 1층을 쓰셨는데 식사 때 외에는 서로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함께 살고 나서도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저는 유별날 정도로 예민한 성격이어서 화장실이 참 많이 예민합니다. 그런데 위아래 화장실이 다 있었고 2층에서 간단하게 음식 조리를 할 수 있는 작은 주방도 2층에 딸려 있다 보니 실상 하루에 시부모님들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합가를 한 후에 어머니께서는 제가 합가를 허락해 주어서 고마우셨는지 저희를 위해 2층을 리모델링 해주셨어요. 2층과 분리해서 퇴근하고도 1층 거실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도 따로 만들어주시고 뭐 하였든 모든 편의시설을 다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도 신혼집처럼 예쁘게 도배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신랑 위에 누나가 둘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시누이가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시댁으로 가지 않고 저희 시댁에 짐을 다 싸서 왔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빤히 합가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상의 한 번 없이 말입니다. 얼떨결에 부모님은 자기 자식 길바닥에 낳게 생겼다고 하니까 시누이를 받아주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상의도 없이 시누이랑 같이 산다는 말 듣고 황당하고 불편할 것 같은 마음에 별로였는데 1층에는 시누이네가 쓸 방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생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제가 퇴근하고 나서 정말 황당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아래층을 쓰지 않고 저희와 2층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시누이는 원래 위층을 새롭게 바꾸기 전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어도 아가씨 때도 아예 그쪽은 쳐다도 보질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싹 리모델링된 2층을 보고 탐이 났던 거예요. 어머니 말로는 시누이를 달래보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화장실 때문에 예민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위와 쓰게 되면 더 힘들어할 것을 미리 짐작하시고 시누이를 설득했지만 끝내 고집을 부려 2층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야 아래층도 있으니 큰 문제 없겠지 하고 자기들끼리 마무리 짓고 제가 퇴근하기 전 짐을 다 옮겨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연타로 2번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느닷없이 시누이 내외랑 함께 시댁에서 살아야 하는 것과 더 황당한 건 2층에서 함께 살라는 말은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말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합가해서 사는 거 아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에 합가를 하자고 한 건 시부모님들만 계실 때 합가를 원했던 거지 시누이 가족이랑 같이 살았다면 절대 합가 반대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랑한테 부탁했어요. 그냥 시누이 가족들 작은 오피스텔이나 투룸 같은 그런 데 가서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면 그냥 같이 사는 것은 내가 100번 아니 10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일 테니 그냥 1층에서 사시면 안 되냐고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은 알았어, 말할게. 나도 자기 심정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지금 누나가 당장 집 가기도 힘들다고 하잖아. 그래서 친정으로 온 거일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해줘. 누나도 매형 생각해서 2층을 고집했을 거야. 엄마 아버지 매형이랑 부딪히면 불편해할까봐 잠깐만 여기서 있다가 집 구하는 대로 나간다고 하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봐주면 안 될까? 자기야 미안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말하기 그렇더군요. 처음에 완고하게 반대를 했지만 내가 너무 냉정한가 하고 한 발 뒤로 빼고 그래 알았어. 그럼 약속해줘. 자기 말대로 진짜 잠깐이다. 만약 계속 그분들이랑 함께 산다면 나 절대 이 집에서 함께 못 살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자기 남편 생각한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2층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신우이 행동이 그걸 보여줬거든요. 시부모님들 계신 곳에서도 고모부님 자존심 상하는 거침없는 말로 내뱉고 기 팍 죽이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저도 다 알면서도 신랑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이것저것 부딪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 적었지만 저는 많이 예민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했지만 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볼일을 못 보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아침에 꼭 고모부님과 부딪히는 겁니다. 출근하기 위해 샤워를 하고 볼일도 보고 그동안 저에겐 그 시간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힐링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저를 위해 쓰며 즐겼는데 신우이와 합가하면서 일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으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해결하지 못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샤워하게 되었는데 놓고 하는 고모부님 때문에 대충 씻어야 했어요. 사실 신우이는 고모부님 출근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늦게까지 자기 때문에 아예 부딪히진 않았는데 고모부님과 출근 시간대가 비슷하다 보니 이렇게 매일 부딪혔어요. 사실 아래로 내려가서 하셔도 되는데 아버님도 아침 일찍 나가시는 분이라 준비하시는데 문제는 아버님이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한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버님의 이상한 버릇은 화장실에 신문을 들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아예 아래층 화장실을 쓸 생각을 안 했어요. 고모부님 출근 시간이 처음부터 저랑 같진 않았는데 회사를 이직하는 바람에 화장실 쓰는 시간이 같아진 거였어요. 저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저는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꼭 볼일을 보고 있으면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변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양보하면 고모부님 또한 아버님처럼 한번 들어가시면 20분을 안 나오고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신랑한테 말을 했더니 누나에게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누나, 명이 예민해서 화장실 못 간 지 4일째래. 매형 보고 일찍 쓰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신우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2층에 있는 화장실 두고 왜 힘들게 1층까지 가서 볼일 보라고 하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니?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럼 올케한테 밑에 층 쓰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황당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괜히 싸움이 날 것 같아 일단 말은 전달하고 왔다고 하는데 해결은커녕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더군요. 화가 났었지만 일단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너무 힘이 들더군요. 위층에는 간단하게 취사도 가능하게 해줘서 음식을 해먹어도 되었는데 문제는 신우이가 저녁 늦게 야식을 해먹고는 설거지를 다 쌓아두는 겁니다.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 제 성격에 못 이겨 제가 해놨더니 당연하듯이 그 다음엔 아예 담가둬 버리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우이한테 설거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형님, 다음엔 음식 드셨으면 바로 설거지 부탁드려요. 2층에 음식 냄새로 가득해요. 위생상 좋지도 않고 냄새가 방으로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밤늦게 라면 끓여 드시는 거 다 좋은데 제발 부탁드릴게요. 했더니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니 내가 왜? 왜 엄마 집에 살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 올케가 시키면 바로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조금 할 수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생색이야? 하더군요. 그때 알았네요.
저 신우이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걸 어떻게 손을 봐줄까 그날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안 좋은 말이 오가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신우이가 시댁 식구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별로였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소와 같으면 다 같이 후식도 같이 먹고 했는데 신우이 온 날 이후로는 다 따로따로 식사 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2층 거실에서도 다른 때 같으면 신랑이랑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신우이가 오고부터는 일절 거실을 쓰지 않고 쉬어도 방 안에서 쉬게 되는 겁니다. 그날도 저희는 방에서 쉬고 있는데 신우이가 저를 부르더군요. 내가 부른 것은 아까 올케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서 화가 나서 기분이 좀 상해서 라고 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알 수 있었죠. 아, 기분 많이 나쁘셨구나. 그래서 아니 저는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서로 불편한 거 얘기해서 좋은 쪽으로 지내보자는 뜻에 말한 건데 왜요? 그게 그렇게 기분 상하셨어요? 설거지 바로 하시라고 한 게? 그랬더니 대뜸 내가 못한다면? 생각해보니까 올케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왜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엄마도 뭐라 안 하는 걸. 그럼 다 같이 쓰고 있고 더군다나 부엌 쪽이 저희 방 쪽이라 설거지 안 하면 냄새가 자꾸 들어오는데 참고 살라고요? 거의 야식으로 라면 드셔서 냄새가 얼마나 심한데요. 그래? 몰랐네. 뻔히 다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러더군요.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참에 말 나온 김에 다른 얘기도 했어요. 형님, 빨래 세탁 끝나면 제발 세탁기에서 꺼내주세요. 가끔 보면 전날 빨아놓은 빨래 다음날까지 계속 세탁기 안에 있던데 제발 이런 것도 지켜주시면 안 돼요? 올케, 뭐야? 그럴 땐 그냥 세탁기 버튼 한번 더 눌러주거나 섬유유연제 한번 해서 돌려서 꺼내주면 덧나?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형님, 저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퇴근 후에 어머니께서 2층 신경 쓰지 않도록 저희 살림하기도 바쁘고요. 이제는 어머님 하시는 살림도 배우느라 바빠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왜 그걸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세요. 늘 11시가 다 되어서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그럼 형님은 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애도 어머님이 어린이집 보낸다고 들었는데 형님이 커피 마시러 나간다고 나가서 동네 아주머니들랑 수다 떨고 들어오시니까 계속 빨래가 세탁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2층은 다 알아서 하니까 어머님 저희 2층 살림 전혀 관여 안 하셔서 세탁기 안에 빨래 있는 줄도 모른다고요. 그럼 올케가 아래층 세탁기 싸. 이런 억지스러운 말로 저의 화를 돋구더군요.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하는데요. 제발 저희 빨래 좀 같이 돌리지 마세요. 세탁기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옷에서 냄새 난단 말이에요. 말을 더 하려고 하는데 제 말을 끊더니 뭐야? 나는 생각하고 해준 건데 보자 하니까 너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반말로 하더군요. 너요? 너라니요? 그리고 저 죄송하지만 하나도 안 고마워요. 고모부님 속옷이랑 같이 돌리시던데 제발 저희 빨래 제가 퇴근해서 하니까 손대지 말라고요. 했더니 아래층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너 말 다 했어? 저 고모부님 속옷이랑 옷 세탁하는 거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오히려 잘 됐네요. 했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가족인데 뭐가 그래? 그리고 뭐야? 내가 내 엄마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하면서 황당한 논리로 난리를 피워서 어머니께서 올라오셨어요. 너네들 왜 그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는데 신우이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올케가 우리 옷들은 같이 빨기 더럽다고 자기들 거랑은 따로 빨자네?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형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했더니 시어머니 아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식구끼리 그냥 같이 빨면 되지 뭐가 더럽다고 그래? 해서 아까 형님한테 드린 말씀을 어머니께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되려 너 너무 깔끔 따른 것 같아. 그동안에 지켜만 봤는데 너무 그렇게 살지마. 피곤해. 그냥 넘길 것은 넘기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너 피곤해서 세상 살기 힘들어.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를 이해하려고는 하지를 않고 되려 신우 편에 서서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신랑이 방 안에서 듣고 있다 나오더니 엄마 그건 아니지. 난 명희가 누나한테 말하기 곤란할까봐 내가 나가려다 말았는데 명희 말대로 같이 빠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 명희 말이 맞는 것 같아. 매형 속옷이랑 같이 빨라니 내 거랑은 상관없지만 난 내가 싫어. 하니까 그때야 시어머니 말을 흘리더니 그런가? 하더군요. 이때다 싶어서 다른 얘기도 꺼냈어요. 형님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지킬 것은 지켰으면 해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2층 싱크대에 컵이랑 라면 끓여 먹은 그릇이 그대로 있던데 그것도 제발 드셨으면 바로 닦으셨으면 해요. 치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먹은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거 힘들어요. 어머니 있는 데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너 내가 바로바로 치우라고 몇 번 말했어? 냄새나고 벌레 생긴다고 했잖아. 이놈 기집애는 결혼해서까지 속을 썩이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자 자기도 무안했던지 먹고 바로 못 치울 수도 있지. 뭘 그래? 시어머니 대신해서 제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뭘 그래라니요. 형님, 고모부님 밤늦게 라면 끓여주시고 그대로 담가두고 주무실 때 그거 제가 화장실 다녀가면서 설거지해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했더니 시누이는 아무 말 않고 시어머니가 식구끼리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가족끼리 본 사람이 설거지하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생색을 내고 하니? 이러면서 자꾸 식구 하면서 식구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어머님은 자꾸 가족이라는 거 하나로 모든 것을 제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기가 찼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절대 합가 안 했을 텐데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 너무 실망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왔는데 밖에서 제 용을 보더군요. 아니 애가 가족끼리 왜 이리 따지니? 아유 피곤해. 누가 하면 어때? 진짜 피곤한 성격이다. 네가 좀 이해해라. 하면서 저를 험담하면서 시누이 편을 들면서 시누이랑 얘기하고 있더군요. 신랑도 그 소리를 듣고서는 엄마 진짜 그만 좀 하세요. 명희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래층에서 매형이 매일 그렇게 해놓으면 엄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엄마도 못 참잖아요. 엄마가 못하면 남도 못하는 거 아셔야죠. 조금은 언성이 높아지고 지나친 말로 신랑이 하니까 어머님이 화가 더 나셔서 이놈이 지금 누굴 편을 드는 거야? 하니까 신랑도 지금 이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도 힘들어. 화장실 청소며 2층 청소. 누나네는 한 번도 하지를 않아. 여기가 자기들 놀러온 펜션으로 알고 있나 본데 친정에 여행 온 것도 아니면서 나 아니면 명희한테 다 시키잖아? 남편은 따지고 들었어요. 아래층에서 저희 얘기를 듣고만 있던 아버님께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아버님은 왜 이렇게 큰 소리냐? 지금 이 집에 어른이 없냐?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별이 엄마 너 앞으로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너네가 한 건 편하게 하고 살아. 난 너네 받아들였을 때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허락했는데 네가 이 집에서 하는 거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여기가 친정집이라고 놀고 먹고 있으면서 이래저래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야. 앞으로 모든 건 따로따로 해라. 하시는데 옆에서 잠잠히 듣고 있던 시누이는 갑자기 울면서 아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빠 딸이라고요. 제가 친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시댁에선 그렇게 하겠어요? 나 요즘 힘든 거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참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이 없더군요. 하던 일 망해서 왔으면 더 잘 살려는 모습 보이고 욕먹을 짓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린 제가 봐도 시누이 행동이 너무 철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날 시누이는 울고 있었는데 때마침 뒤늦게 들어온 고모부님은 이 광경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하고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게 크게 소란이 벌어지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뭘 잘했다고 똘똘 뭉쳐서 저를 무시하고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더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 동안 참다가 뚜껑 열려서 퇴근하고 밥도 안 먹고 신랑한테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신우 금방이라도 방구에서 나갈 것 같더니 지금 어머니 집에 들어온 지 한참 지났는데 나 진짜 더 이상 숨이 막히고 힘들어서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아. 내가 이 집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나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분가를 하던가 아니면 이 집에서 그만하자 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신랑이 그 심각성을 느꼈는지 갑자기 짐을 싸더니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랑을 진정시키고 일단 1층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런 대접 받으면서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어머님, 형님 오시기 전에는 저희한테 잘 대해주셨는데 형님 오시자마자 저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뭐든지 제가 잘못했으니 사과하라고 하시고 사사건건 전만 틀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집과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저는 부모님이랑만 함께 산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 제가 형님네 지지작거리 하려고 이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형님 가정부도 아닌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허구한 날 퇴근하고 형님이 어질러 놓은 거 거실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부엌, 빨래, 청소, 치우기 바빠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러려고 함께 산다고 한 거 아니고요. 저희 그만 분가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자기 딸 안 좋게 말했다고 얼굴을 구기며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기분 안 좋은 말투로 얘 봐라, 같이 산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하냐? 잠깐 형님 집안이 안 좋아져서 함께 산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니? 그리고 얼마나 치웠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전 그러면 앞으로 내가 2층 올라가서 치울 테니까 좀 참고 살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뚜껑 열렸습니다. 저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꾸 이러시면 저 이 사람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 이러려고 이 사람한테 시집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형님네 가족 뒤치다거리 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2층에 있던 시누이가 내려오더니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옳게 듣자니까 너무하네. 알았어. 내가 더러워서 내가 치우고 산다고. 그럼 됐지?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길래 아니요. 저는 이대로 못 살고 형님이 나가서 살든 아님 제가 나가서 살든 할 거예요. 아니 그냥 저희가 나가서 살게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형님 대접 받으려면 똑바로 하세요. 라고 했더니 저에게 막 쏘아붙이더라고요. 신랑은 그렇게 쏘아붙이던 시누이에게 그래 누나가 잘한 거 없어. 그리고 아까 명희한테 너라고까지 했잖아. 라고 하고 옆에 계시던 고모부님도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저한테 이런 말을 듣고 분통이 터졌는지 울고불고 그런데 시어머니 이런 상황이 더 악화돼서 우리 이혼할까봐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 등짝을 때리면서 이년아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았어야지 하자 아버님 다들 그만하라고 큰 소리 치셨어요. 그렇게 사태가 진정이 되고 아버님도 이제는 두 모녀한테 두 손 두 발 드셨는지 분가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옆에 계시던 어머니도 집안에 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나가 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변덕이 심해서 또 언제 변하실 줄 몰라 바로 이때다 싶어서 다음날 신랑을 데리고 나가서 시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알아봤고 때마침 원하는 구조의 집이 있어서 바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초수비로 집 계약하고 말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후다닥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번은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시누이는 어디 갔는지 없고 시어머니 어이없게도 제가 2층에서 하던 일을 시누이 대신에 하고 있더군요. 즐겁게 하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시면서 내가 말년에 딸년 때문에 뭔 고생인지 모르겠네. 내가 전연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 화상을 내쫓아버려야지. 어휴 내가 못살아 내 팔자야. 하시면서 저한테 말했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도 이제는 저의 고통을 느끼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저를 앉혀놓고 피태를 세우고 신의 흉을 보시더군요. 저는 그때 속으로 어머니를 욕 좀 했네요. 이제 딸년 팥줄부 노릇까지 하네. 아이고 저런 미련하시기는. 그러길래 왜 고생을 사서 하냐. 그냥 내보내고 살지. 속으로는 욕을 하고 말로는 어머니 그때 제 심정 이해하시겠죠? 저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 힘든 거 뭐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형님도 잘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어머니께서 힘드시겠지만 고생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인데. 라고 비꼬는 식으로 말했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당신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안방으로 가서 쉰다고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속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댁에 들어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거였어요. 시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같이 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미련했구나 라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네요. 주변에서도 그 봐라 내가 했던 말 하나도 안 틀리지? 원래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근처에서도 같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말을 안 들어서 몸으로 체험하고 알았네 라고 하면서 저는 쿨하게 인정했네요. 그리고 한심하고 뻔뻔한 시누이 앞으로 형님 대접 안 할 거라고 신랑한테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합가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아무리 시부모님들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합가는 꿈도 꾸지 마셨으면 하네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